장화시는 고양이. 세 아들을 둔 방앗간 노인이 있었어요. 세상을 떠나면서 큰아들에겐 방앗간을, 둘째에겐 당나귀를, 막내에겐 고양이를 물려주었어요. 휴, 고양이 한 마리로 어떻게 살지? 막내가 걱정을 하자 신기하게도 고양이가 말을 했어요. 주인님, 장화와 모자, 자루와 밧줄만 사주세요. 막내 아들은 고양이에게 모자와 장화, 자루와 밧줄을 사주었어요. 고양이는 모자를 쓰고 장화를 신고 자루와 밧줄을 가지고 숲으로 갔어요. 토끼풀을 뜯어서 자루에 담고는 죽은 척 누워 있었지요. 그러자 깡충깡충 토끼 2마리가 다가오더니 먹이를 찾아 자루 속으로 들어갔어요. 고양이는 냉큼 토끼를 잡아 궁전으로 갔어요. 카라바 후장님이 임금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고양이가 꾸벅 절을 하며 말했어요. 내가 토끼 고기를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지? 카라바 후장에게 고맙다고 전해라. 장화시는 고양이는 또 메추라기와 꿩도 잡아 카라바 후작 이름으로 임금님께 바쳤어요. 임금님은 충성심이 대단한 카라바 후작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임금님의 행차가 있는 날이었어요. 고양이는 주인을 모시고 강가로 달려갔어요. 임금님이 지나갈 때 물에 빠진 척 그렇게 하고 계세요. 마침 임금님의 마차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임금님, 후장님이 도적을 만나 모든 걸 뺏기고 물에 빠졌어요. 그러자 임금님이 외쳤어요. 어서 물에 빠진 카라바 후작을 구해라. 신하들이 막내를 구해주었어요. 막내는 얼른 마차로 가 임금님께 인사했어요. 임금님,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라바 후작, 정말 늠름하게 생겼군. 내 옷을 입고 함께 마차를 타고 갑시다. 그때 임금님과 함께 타고 있던 공주님이 흘끔 막내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장화시는 고양이는 마차를 앞질러 장미정원으로 달려갔어요. 정원사님들, 임금님이 지나가다 누구 정원이냐고 물으면 카라바 후장님 거라고 해주세요. 추수하는 농부들에게도 포도밭 일꾼들에게도 부탁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임금님이 농장을 지날 때였어요. 임금님이 농부들에게 누구의 땅이냐고 묻자 모두 카라바 후장님 땅이라고 했지요. 임금님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얼마나 성실했으면 이렇게 부자가 됐을까? 우리 공주에게 딱 맞는 신랑감이야. 한편 장화시는 고양이는 괴물의 성으로 갔어요. 사실 정원과 농장 모두 이 괴물의 것이었어요. 위대한 괴물님, 멋진 제주가 보고 싶어 왔어요. 그래, 내게 무얼 보여줄까? 괴물은 칭찬에 은근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맛있는 음식을 금세 차릴 수 있어요. 짜잔! 순식간에 식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졌어요. 우와, 그럼 덩치 큰 사자로도 변하나요? 괴물이 순식간에 사자로 변했어요. 짝짝짝,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작은 쥐로 변하는 건 힘드시겠죠? 괴물은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금세 작은 쥐로 변했어요. 그러자 고양이가 냉큼 쥐를 삼켜버렸어요. 마침 임금님의 마차가 성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고양이는 얼른 성 밖으로 나가 임금님을 맞았어요. 카라바 후작의 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임금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렇게 훌륭한 성이 후작의 것이라니 정말 대단하오. 임금님, 후작님께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임금님과 공주님을 위한 것이지요. 고양이가 사람들을 식탁으로 안내했어요. 임금님과 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궁전에서도 보기 힘든 음식들이었거든요. 임금님이 슬쩍 카라반 후작에게 말했어요. 카라반 후작, 당신 짝으로 우리 공주는 어떻겠소? 어찌 제가 임금님의 명령을 어기겠습니까? 못 이기는 척 막내는 공주님과 결혼을 하였어요. 장화시는 고양이도 후작의 시종으로 여러 고양이의 부러움을 샀답니다. 빨간 모자. 옛날 어느 시골에 한 소녀가 살았어요. 소녀는 모자 달린 빨간 망토만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녀를 빨간 모자라고 불렀지요. 어느 날 어머니가 빨간 모자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할머니가 편찮으시대 음식 좀 가져다 드리렴. 어머니가 바구니에 음식을 가득 담았어요. 숲에서 한눈 팔지 말고 곧장 가야 한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금세 다녀올게요. 빨간 모자는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할머니 댁은 숲길 끝나는 곳에 있었어요. 빨간 모자는 부지런히 걸어갔어요. 그런데 언제 다가왔는지 늑대가 말을 걸었어요. 안녕? 예쁜 꼬마 아가씨, 이름이 뭐니? 사람들이 빨간 모자라고 불러요. 신기한 이름이네. 그런데 지금 어디 가는데? 숲길 끝에 계신 할머니 문병 가요. 그러자 늑대가 입맛을 다시며 말했어요. 오, 이런. 병문 안에 꽃이 빠졌네. 빨간 모자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꽃을 따러 숲으로 들어갔죠. 그 사이 늑대는 재빨리 할머니 댁으로 달려갔어요. 그것도 모르고 빨간 모자는 들장미와 은방울 꽃을 한아름 꺾었어요. 와, 예쁜 꽃이 많네. 한눈 팔지 말고 곧장 가라던 어머니의 말은 까맣게 잊었지 뭐예요. 늑대는 빨간 모자의 목소리를 내며 할머니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할머니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지요. 늑대는 할머니 옷을 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빨간 모자는 뒤늦게 할머니 댁에 도착했어요. 할머니, 빨간 모자가 왔어요. 그러고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할머니, 팔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러자 늑대가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어요. 그건 널 안아주려고 길어졌단다. 그럼 입은 왜 그렇게 커진 거예요? 그건
널 잡아먹으려고 커졌지. 늑대는 빨간 모자도 한 입에 삼켜버렸어요. 늑대는 배가 부르자 침대에서 잠이 들었어요. 드르렁 드르렁 푸. 코 고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지나가던 사냥꾼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할머니 코 고는 소리가 저렇게 컸나? 사냥꾼은 할머니가 걱정되어 집에 가 보았어요. 아이쿠, 늑대가 할머니를 잡아먹은 게 분명해. 사냥꾼은 커다란 칼로 늑대의 배를 갈랐어요. 그러자 뱃속에서 빨간 모자와 할머니가 나왔어요. 이제야 살 것 같다. 빨간 모자와 할머니는 숨을 크게 쉬었어요. 빨간 모자야, 뾰족한 돌을 주워오너라. 할머니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나 봐요. 빨간 모자와 사냥꾼이 냇가에서 뾰족한 돌을 자루에 가득 담아왔어요. 할머니는 돌을 늑대 뱃속에 채웠어요. 그러고는 바늘과 실로 늑대 배를 꿰맸지요. 세 사람은 숲속에 숨어 지켜보았어요. 잠에서 깬 늑대가 배를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많이 먹었더니 목이 마르군. 뒤뚱뒤뚱 우물을 찾던 늑대는 배가 아프다며 떼굴떼굴 굴렀어요. 뱃속에 들은 뾰족한 돌들 때문이었지요. 그러고는 우물물에 풍덩 빠져버렸답니다. 할머니, 문단속 잘하세요. 사냥꾼은 늑대를 잡아가며 말했어요. 빨간 모자는 가지고 온 음식으로 할머니와 함께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이제 다 나은 것 같구나. 할머니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옛날 어느 나라에 뽐내기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았어요. 그래서 궁전에는 많은 제단사들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엉터리 제단사 2명이 임금님을 찾아왔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신비한 옷감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옷감이지요. 그러자 임금님이 제단사를 불렀어요. 돈과 비단, 금실은 얼마든지 줄 테니 그 신비한 옷감을 만들어 보아라. 그러나 제단사들은 비단과 금실은 숨겨놓고 빈 배틀에서 옷감 짜는 신용만 했어요. 사람들은 작업실 밖에서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무리 봐도 옷감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임금님은 옷감이 잘 짜여지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신하를 보내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똑똑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옷감이라면 옳지, 나이 많고 믿을 만한 신하를 보내면 되겠군. 그래서 가장 나이 많고 믿음직한 신하가 제단사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신하는 깜짝 놀랐어요. 옷감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리석게 보일 수는 없지. 신하는 옷감이 너무 아름답다며 칭찬을 했어요. 그러고는 임금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제 눈에는 정말 아름다운 옷감이었습니다. 임금님은 아주 기뻐했어요. 제단사들은 여전히 옷감 짜는 신용만 했어요.
백성들도 옷감 짜는 것을 구경하러 왔어요.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 모두들 어리석다는 말을 들을까봐 거짓말을 했어요. 마침내 임금님이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내 눈으로 옷감을 확인하고 싶구나. 잠시 뒤 임금님이 작업장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임금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옷감은커녕 실오라기 하나 보이지 않았거든요. 임금님, 이제 옷감이 곧 완성됩니다. 제단사들의 말에 임금님도 칭찬을 하고 말았어요. 정말 멋지군. 대단한 옷이 되겠어. 신하들도 맞장구를 쳤어요. 임금님, 다음 행차 때 입으시면 딱 좋겠습니다. 그래, 빨리 옷을 만들도록 하여라. 제단사들은 치수를 재고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쓱싹쓱싹, 싹둑싹둑. 드디어 임금님의 옷이 완성되었어요. 제단사들은 임금님을 찾아가 아뢰었어요. 너무 가벼워 입지 않은 것처럼 느끼실 겁니다. 궁전 밖에는 벌써부터 백성들이 모여들었어요. 임금님의 멋진 옷을 구경하려고 말이에요. 빨리 입어보시지요, 임금님. 제단사들이 임금님에게 옷을 입혔어요. 임금님, 거울을 한번 보시지요. 거울을 본 임금님은 당황하였어요. 아무리 봐도 옷이 안 보였으니까요. 임금님은 애써 태어난 척 했어요. 시종들도 옷자락을 드는 신용을 했어요. 드디어 임금님이 행차를 나왔어요. 임금님이 속옷만 입고 있잖아. 신하들은 모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누구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한 아이가 외쳤어요. 와, 임금님은 벌거숭이다. 임금님은 그제야 제단사들에게 속아 자신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너무 사치를 부려 제단사들에게 속았구나. 임금님은 이 일이 있은 뒤로는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나라를 잘 다스렸답니다. 헨젤과 그레텔. 오두막집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어요. 아들 헨젤과 딸 그레텔도 함께 살았지요. 그리고 못된 심술쟁이 새어머니도 있었어요. 어느 날 먹거리가 떨어지자 새어머니가 말했어요. 내일 아이들을 숲에 버리고 옵시다. 나무꾼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우연히 헨젤이 옆방에서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헨젤은 당장 밖으로 나가 조약돌을 주었어요. 다음 날 새어머니가 점심으로 빵을 주며 말했어요. 자, 오늘은 숲에 나무하러 가자. 헨젤은 새어머니 뒤를 따르며 톡톡톡 조약돌을 몰래 떨어뜨려 놓았어요. 깊은 숲에 다다르자 새어머니가 말했어요. 나무를 해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렴. 그러고는 날이 어두워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조약돌을 따라 집으로 왔어요. 새어머니는 속으로 단단히 화가 났어요. 내일은
더 깊은 숲에다 버리고 와야지. 다음 날 또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따라 숲으로 갈 때였어요. 헨젤은 길에 점심에 먹을 빵 조각을 조금씩 떨어뜨렸지요. 나무를 해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렴.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이번에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헨젤과 그레텔은 빵 조각을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빵 조각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숲의 새들이 빵 조각을 모두 쪼아먹어 버린 거예요. 결국 헨젤과 그레텔은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 이튿날 아침 헨젤과 그레텔이 신기한 새를 보았어요. 그래서 새를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얼마쯤 갔을까? 둘은 깜짝 놀랐어요. 오빠, 저기 좀 봐. 과자집이야. 과자와 초콜릿으로 지은 집이 나타난 거예요. 헨젤과 그레텔은 정신없이 집을 뜯어먹었어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비쩍 마르고 등이 굽은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아니, 도둑인가 했더니 아이들이었구나. 배 많이 고프지? 안으로 들어오너라. 헨젤과 그레텔은 할머니를 따라갔어요. 할머니는 우유와 과자, 호두를 듬뿍 주었어요. 둘은 배불리 먹고는 고운한 잠에 빠져버렸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노려보며 씩 웃었어요. 할머니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마귀 할멈이었거든요. 살이 찌면 남자애가 더 맛있겠군. 마귀 할멈은 헨젤을 지하실의 새장에 가뒀어요. 그레텔이 일어나 오빠를 찾았어요. 할머니, 우리 오빠 어디 있어요? 잔소리 말고 음식이나 만들어. 내 오빠를 살찌워야 하니까. 그제야 그레텔은 마귀 할멈이란 걸 알았어요. 그레텔은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청소도 하고 음식도 만들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마귀 할멈이 헨젤을 찾아왔어요. 어디 얼마나 살이 쪘나 팔을 내밀어 보아라. 헨젤이 꾀를 내어 마른 뼈다귀를 내밀었어요. 마귀 할멈이 눈이 나쁘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니, 그렇게 음식을 먹였는데 그대로잖아. 할 수 없지. 그냥 잡아먹는 수밖에. 마귀 할멈은 그레텔에게 화덕에 불을 붙이라고 했어요. 마침 그레텔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화덕에 불이 잘 붙었는지 봐주세요. 아니, 화덕에 불도 제대로 못 붙여. 마귀 할멈이 화덕으로 머리를 집어넣었을 때였어요. 그레텔은 마귀 할멈을 화덕에 힘껏 밀어넣고는 뚜껑을 꽝 닫았어요. 그러고는 열쇠를 찾아서 새장 속에 갇힌 오빠를 풀어주었지요. 와, 굉장해. 여기 보물이 잔뜩 있어. 둘은 지하실에 있는 보석을 주머니에 가득 담고 마귀 할멈의 집을 빠져나왔어요. 헨젤과 그레텔이 호숫가에 다다랐어요. 다행히 오리가 호수를 건너게 도와주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무사히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 보물을 잔뜩 갖고 왔어요. 얘들아, 미안하다. 너희가 바로 내 보물이란다. 아버지는 달려나와 헨젤과 그레텔을 꼭 껴안았어요. 못된 새어머니는 오래전에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미운 아기 오리. 어느 무더운 여름날 엄마 오리가 알을 품고 있었어요. 쩍쩍 아기 오리들이 하나 둘씩 알을 깨고 나오네요. 그런데 회색빛 커다란 알 하나가 그대로 있었어요. 얼마 뒤 회색빛 알이 쩍 갈라지면서 막내 오리가 나왔어요. 오늘은 엄마가 헤엄치는 걸 가르쳐 줄게. 엄마 오리는 아기들을 데리고 연못으로 갔어요. 퐁당퐁당 아기 오리들이 차례로 연못에 뛰어들었어요. 막내 오리도 연못에서 헤엄치는 걸 배웠어요. 하루는 농장 동물들이 찾아왔어요. 어머, 예쁜 아기 오리들이네. 그런데 막내 오리를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못생긴 거야? 하지만 엄마 오리는 막내 오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막내가 헤엄은 제일 잘 친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모두 막내 오리를 미워했어요. 엄마, 왜 모두 나를 미워하나요? 미운 아기 오리는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 갈대밭으로 갔어요. 너처럼 못생긴 오리는 처음 봐. 들오리들도 미운 아기 오리를 놀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탕탕탕, 콩콩 콩콩. 총소리가 들리고 사냥개가 갈대밭으로 다가왔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다행히 사냥개는 그냥 지나쳐 갔어요. 갈대밭은 너무 위험해. 빨리 여길 떠나야지. 미운 아기 오리는 갈대밭을 나와 정신없이 뛰었어요. 그러다 작은 오두막으로 들어갔어요. 오두막엔 할머니와 고양이, 암탉이 살고 있었어요. 길을 잃었구나. 어서 들어오렴. 할머니는 미운 아기 오리를 깍듯하게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고양이와 암탉은 그렇지 않았어요. 못생긴 오리야? 너 쥐 잡을 수 있어? 달걀이나 하나 낳아보시지. 고양이와 암탉은 미운 아기 오리를 못살게 굴었어요. 왜 모두 날 미워하는 걸까? 결국 미운 아기 오리는 오두막에서도 나오고 말았어요. 가을이 오고 날은 점점 추워졌어요. 어느 날 미운 아기 오리는 하늘을 나는 백조를 보았어요. 와, 예쁘다. 나도 저 새들처럼 예뻤으면. 미운 아기 오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새들은 처음 보았어요. 금세 겨울이 오고 눈이 쏟아졌어요. 호수가 얼어서 이제 헤엄도 칠 수 없었어요. 이 녀석 가엾게도 꽁꽁 얼었네. 농부가 미운 아기 오리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갔어요. 와, 못생긴 오리다. 너무 신기해. 이젠 농부의 아들이 따라다니며 괴롭혔어요. 아기 오리는 농부의 집에서도 나오고 말았어요. 이젠 사람이 사는 곳엔 가지 않을 거야. 미운 아기 오리는 나뭇잎이 쌓인 늪에서 긴 겨울을 났어요. 여긴 아무도 괴롭히지 않아 좋아. 드디어 파릇파릇 싹이 돋는 봄이 왔어요. 미운 오리는 기지개를 펴고
날개짓을 했어요. 그런데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오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미운 오리는 호수로 날아갔어요. 그곳엔 지난해 보았던 백조들이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워. 얘기라도 나눠볼까? 안 돼. 못생겼다고 또 놀리면 어떡해. 바로 그때 멀리서 아이들이 소리쳤어요. 와, 저 백조 좀 봐. 정말 예쁜 백조야. 미운 오리를 보고 하는 말이었어요. 미운 오리는 물에 비친 자신을 쳐다보았어요. 내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단 말이야. 미운 오리는 그제야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답니다.